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춘천 개최를 놓고 강원FC와 춘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측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분담금과 경기 일정 조정 등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립병원을 설립한 정성군이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출범 10년 만에 필수 의료 기능을 갖추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한 안녕하세요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원주시의 다양한 행정 정보를 원주는 지금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 원인 중 1위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다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음주운전자의 절반 이상은 40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강원FC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이른바 ACL의 홈경기 개최지를 놓고 구단과 춘천시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대회 개최 의지부터 명확히 표명하라는 강원FC의 입장과 구체적인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춘천시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K리그 1부 2위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ACL 진출권을 따낸 강원FC. 하지만 홈경기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2월 당초 대회를 열고자 했던 강릉 경기장이 교통 여건 등의 사유로 아시아 축구연맹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지난달 말 강원FC가 춘천시에 대회 개최 의사를 물었지만 춘천시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개최 불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강원FC의 요청이 재차 이어지면서 지난 16일 첫 실무협의가 열렸습니다. 첫 실무협의 이후에도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협의 후 다음 날인 17일 김병지 강원FC 대표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강원FC는 춘천시의 진정으로 개최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춘천시에서의 하고자 하는 문제는 의지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홈경기당 8천만 원씩 드는 개최 비용을 구단이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18일 춘천시도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FC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개최 의사부터 명확히 해달라는 강원FC와 달리 춘천시는 비용과 경기 일정 협의 등의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춘천시는 ACL 개최를 비롯한 모든 실질적 협의에 성실히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FC는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 대신 정제된 표현과 실질 협의장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또 김 대표의 전액 부담 발언에 대해서는 실무협의 과정에서는 비용과 관련해 구단 측의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맞섰습니다. ACL 개최지 신청 마감일은 다음 달 2일.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다음 실무협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면서 홈경기 개최 논의는 여전히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소연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를 음주운전 이유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은 20.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답변이 20.4%로 뒤를 이었고,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 몇 잔 안 마셔서, 음주운전에도 사고가 나지 않아서 차를 놓고 가면 다음 날 불편해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 40대가 전체 음주운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운전 경력 10년 이상이 70%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공단은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음주운전 예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소멸 요인 가운데 하나로 열악한 의료 체계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앞다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성군은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국립병원을 설립해 운영해왔는데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 한 땀 한 땀 시설을 늘려 10년 만에 대부분의 필수 의료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정선군 사부급에 사는 50대 이상만 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만 집 근처 병원을 이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선군립병원이 최근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매번 다른 지역 병원으로 원정검진을 가야 했던 지역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또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그전에는 1박 2일 코스로 가든가 아니면 새벽부터 올라가서 받고 저녁 늦게 내려오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여기 집에서 걸어서 오고 이러니까 되게 편하네요. 이번에 문을 연 정선군립병원 건강검진센터는 지난해 병원 증축과 장비 도입, 의료진 확충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강원랜드 등 지역 기업 맞춤형 건강검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원 측은 지역 주민의 편의와 지역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이나 효율성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정선군립병원은 지난 2016년 설립 후 차근차근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며 당초 계획했던 기능을 거의 갖췄습니다. 40년 된 낡은 병원 건물을 인수해 운영하다 지난해 본관 건물을 중축해 이전했고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잇따라 개설했습니다. 2022년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 사업에 선정돼 투석 환자 연간 2,700여 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실 규모의 그 기숙사를 신축하고 있고요. 지금 인공신장실하고 그다음에 병동을 전체 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지방 의료원들도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인구 3만 명대에 불과한 군립병원 운영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병원이 요양병원과 장례식장 운영, 각종 진료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전체 운영비의 40%가량. 정선군이 병원에 지원하는 연간 적자 보전액이 40억 원에 육박하는 현실은 여전히 고민거리입니다. 어쨌든 이제 재정적인 면, 그다음에 의사를 이제 리크루트하는 면 그런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쪽에서 나라에서 또 관심 있는 의료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설립 이후 차츰 진료 과목이 확대되고 의료 서비스가 향상되면서 지난 2020년 연간 3만여 명에 불과하던 환자 수는 2023년 6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군립병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필수 의료 기능이 갖춰지면서 지역 소멸 시기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가 태국 컬링협회, 태국 세팍 타크루 협회와 국제 스포츠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도 체육회와 두 기관은 선수 지도자 간 교류와 합동훈련, 청소년 체육인재 발굴 등 협력에 나섭니다. 특히 도체육회는 동계 종목 발전을 희망하는 태국에 컬링 기술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주시의 주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원주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원주시에는 어려운 가정을 돌보는 복지 사업부터 시민들께서 알아야 할 다양한 행정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먼저 지난 17일에 있었던 업무 협약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복지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안녕하세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안녕하세요 프로젝트는 최근 이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 등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름인데요. 이에 따른 위기 가구 및 사회적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아무 탈이 없이 편안한지 이웃끼리 안부를 묻는 인사 나누기부터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마련된 위기 가구 발굴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원강수 원주시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전체 가구 수의 42.5%가 혼자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자면 아무도 모릅니다, 주변에서. 결국은 괜찮으냐, 요즘 무탈하게 잘 지내시냐라고 하는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를 위해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적십자봉사회 원주시협의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지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원주지부,
원주시 약사회 등 6개의 단체가 동참했습니다. 오다 가다 우리 이웃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지는 않았는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 한 번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자료 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오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 임시 휴관은요, 5월 1일부터 12일까지고요. 수영장 그리고 각종 헬스장을 포함해 시설 전체에 대한 시설 정비와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해서 휴관에 들어가고요. 휴관 대상은요, 수영장과 헬스장을 포함해 전체 시설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 그리고 성면 철거 공사, 기계실과 수영장, 헬스장 정비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주시가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 참여자 16명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참여자에게는 3년간 매월 15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은 원주시에서 매월 15만 원을 더 적립해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데 그 요지를 두고 있습니다. 자, 신청 자격은요, 공고1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가구 소득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만 15세 이상 35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인에 한합니다. 지금까지 원주는 지금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학교 기관장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영동과 영서권역에 나눠 진행되며 영동권 교육은 지난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교육 내용은 갈등전환 지원단의 갈등조정 대화 모임 시연과 생활교육팀 업무 안내, 고위직 맞춤형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등입니다. 강릉 지역 대부분의 하천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릉시는 2024년 하천 수질 검사 결과 전체 23곳 중 18곳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 매우 좋음 등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천 수질 매우 좋음 등급은 연평균 BOD가 1ppm 이하인 경우로 도마천 0.4ppm, 남대천 0.7ppm이었습니다. 다만 강릉 신리천과 경보천 등 5곳은 BOD가 2ppm 이하인 좋음 단계였습니다. 경포 호수의 총 유기탄소는 3.1ppm으로 보통, 총 2는 0.07ppm으로 약간 나쁨 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시가 중앙선 폐성 구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치악산 바람길 숲의 교량 구간인 우산철교 리모델링 사업을 착공합니다. 우산철교는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중앙선 철로로 길이 67m, 폭 11m의 구조물로 우산동과 학성동을 잇는 핵심 구간입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 보행로와 유리난간, 무장애길을 위한 데크, 관목식재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에 평창군과 인제군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특별교보세 3억 원을 지원받아 미탄면 일원의 로드트립, 트레킹 거점 마을을 조성합니다. 인제군은 특별교보세 10억 원을 지원받아 남원 신월리 일원의 비건마을 체험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평창읍 종부리 평창교에 경관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합니다. 평창군은 교부금 등 36억 5천만 원을 들여 교량 194m의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양쪽 아치 구조물에 LED 미디어 파사드 12,700여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